중앙집권 체제를 꿈꾼 왕, 경덕왕 이야기. 서기 742년 5월 신라 왕궁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헌영, 훗날 경덕왕이라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형인 효성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헌영은 일찍이 태자로 책봉되었고 이제 신라의 제35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이찬 순정의 딸, 훗날 산모부인이라 불리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정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죽은 지 17년이 지나서야 왕의 장인이 되는 기묘한 운명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덕왕은 첫 시련을 맞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일본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오만하고 예의가 없었습니다. 경덕왕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을 접견하지 말라. 일본 사신들은 왕을 만나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신라의 자존심을 지킨 결정이었습니다. 743년 3월 당나라에서 사절이 왔습니다. 찬선대부 위호가 이끄는 일행이었습니다. 형 효성왕의 주둠을 조문하고 제사를 지내며 그대 헌영을 신라왕으로 책봉하노라. 당 현종의 조서가 낭랑하게 익혔습니다. 대대로 어진 덕을 품고 상내의 마음을 써서 큰 현인의 풍교와 조리가 더욱 밝아졌도다. 구름을 벗삼아 조정에 통하였으며 대대로 사심 없는 신하가 되어 여러 번 충성스러운 처리를 나타내었도다. 경덕왕은 형이 받았던 모든 관작을 물려받았습니다. 계부이동 3사 사지절, 대도독계림 주제군사, 겸 지저령해 군사, 신라왕. 그와 함께 당 현종이 직접 풀이한 효경한 부를 하사받았습니다. 경덕왕은 책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효와충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로다. 744년 봄, 경덕왕은 본격적인 통치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월에 이찬 유정을 중시로 삼았습니다. 4월에는 몸소신궁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상들께 왕위 계승을 고하고 나라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745년 정월, 경덕왕은 이찬 김사인을 상대 등으로 삼았습니다. 김사인은 성덕왕께부터 활약한 노련한 귀족이었습니다. 5월, 중시 유정이 물러나고 이찬 대정이 새로운 중시가 되었습니다. 747년 정월, 경덕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시를 시중으로 고치도록 하라. 국학의 여러 학업 과정에 박사와 조교를 두도록 하라.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관직명을 바꾸고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가뭄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경덕왕은 사자를 10개 방면으로 보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했습니다. 748년 8월, 경덕왕은 또 다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찰 1인을 두어 관리들의 잘못을 고하여 바로잡게 하라. 관료 감찰 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같은 달, 아찬 정절을 보내 북쪽 변경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대곡성 등 14개의 군과 현을 새로 설치하라. 예성강 유역부터 황해도 중심부까지 신라의 영토가 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755년 봄,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귀해져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웅천주의 향덕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할 수 없었습니다. 향덕은 눈물을 흘리며 칼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다리살을 베어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도로다. 경덕왕은 감동하여 향덕에게 물품을 넉넉히 내려주었습니다. 마을에 정문을 세워 그의 효행을 영원히 기리도록 했습니다. 756년 2월, 경덕왕은 중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알록산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종이 서쪽 촉당으로 피난을 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경덕왕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라. 천리길을 마다 않고 황제가 계신 성도까지 가서 조공하라.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당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사옵니다. 굳이 먼 길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경덕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일수록 의리를 지켜야 하는 법이요. 신라 사신들은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 성도에 도착했습니다. 피난 온 현종은 신라 사신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천리 박신라가 이토록 의리를 지키는구나. 현종은 직접 오원시분시를 지어 경덕왕에게 내렸습니다.
가상하게도 신라왕은 해마다 조공을 수행하고 예약과 대의 명분을 잘 실천함으로 시 한 편을 지어주노라. 시의 마지막 구절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푸르고 푸른 지조 더욱 소중히 하여 바람설이 맞아도 늘 변하지 말라. 현종은 신라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치 않는 충성을 잊지 말라고. 757년 정월 상대등 김사인이 병으로 물러나고 이찬 신충이 새로운 상대등이 되었습니다. 3월 경덕왕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지급하라. 신문왕 때 폐지했던 노급 제도를 68년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귀족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12월 더 큰 개혁이 이어졌습니다. 구주의 이름을 모두 고치고 9년의 영속 관계를 재정비하라. 사벌주는 상주로, 삼량주는 양주로, 청주는 강주로 바뀌었습니다. 한산주는 한주로, 수약주는 삭주로, 웅천주는 웅주로 개칭되었습니다. 하서주는 명주로, 완산주는 전주로, 무진주는 무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각 주에 속한 9년의 수도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758년 2월 경덕왕은 관료, 복무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 휴가를 정하여 60일을 채운 자는 해직하도록 하라. 엄격한 인사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의학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내공봉에 충당하고 율령 박사 2인을 새로 두었습니다. 법제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해 7월 23일 경덕왕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고 절 16곳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노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궁궐 안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원래 공주로 태어날 운명이었던 아이를 승려, 효은대덕이 간청하여 왕자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를 경계하기 위해 벼락을 내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경덕왕은 불안했지만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건운. 훗날 해공왕이 될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759년 정월과 2월 경덕왕은 관직명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병부와 창부의 경과 감을 실랑으로 고쳤습니다. 대사를 낭중으로, 사지를 원해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부의 사지는 사례로, 조부의 사지는 사고로 개칭했습니다. 모든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3월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야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760년 정월 도성 동북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귀신의 북소리다. 2월 경덕왕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 큰 못을 팠습니다. 궁궐 남쪽 문천 위에 월정교와 춘향교, 2개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무지개 모양의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4월 시중 염상이 물러나고 이찬 기몽이 새로운 시중이 되었습니다. 기몽은 경덕왕의 처족이자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7월 경덕왕은 왕자 건운을 왕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이제 겨우 2살이 된 어린아이였지만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한 것입니다. 762년 5월 경덕왕은 북방 경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고, 휴암, 한성, 장세, 지성, 덕곡의 6성을 쌓고 각기 태수를 두라. 황해도 일대에 새로운 군현을 설치하며 영토를 공고히 했습니다. 같은 달 한승려가 궁궐문에 나타났습니다. 대남아 이순, 한때 경덕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으나 돌연 출가하여 단속사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이순이 왕 앞에 꿇어 앉아 말했습니다. 신이 듣건대 옛날 걸과 주가 술과 여자에 빠져 음탕한 음악을 그치지 않다가 이로 말미암아 정치가 쇠퇴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였다 하옵니다. 경덕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앞에 엎어진 수레가 있으면 뒤따르는 수레는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이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하소서. 궁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덕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경덕왕은 즉시 풍악을 그치게 했습니다. 이순을 정실로 인도하여 며칠 동안 불교의 오묘한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64년 정월, 이찬 만종이 새로운 상대 등이 되었습니다. 아찬 김양상이 시중이 되었습니다. 김양상은 훗날 선덕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덕왕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3월 살별이 동남쪽에 나타났습니다. 용이 양산 아래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습니다. 불길한 징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12월 11일 크고 작은 유성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765년 4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달 경덕왕은 당나라에 마지막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대종은 사신에게 검교의 부상서의 벼슬을 주었습니다. 6월 유성이 심성을 범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점점 더 불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 어느 날 경덕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24년 신라의 제35대 왕 경덕왕의 삶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호를 경덕이라 하고 모지사 서쪽 삼봉우리에 장사 지냈습니다. 나중에 양장국으로 이장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왕태자 건운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겨우 8살의 나이에 왕이 된 해공왕. 하지만 경덕왕이 우려했던 대로 어린 왕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해공왕 12년 경덕왕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개혁은 모두 되돌려졌습니다. 한식으로 바꾼 관직명들이 다시 옛 이름으로 복구되었습니다. 경덕왕의 꿈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덕왕의 역사적 의의. 경덕왕은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개혁 군주였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24년은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 안정기를 지나 새로운 체제 정비를 모색하던 시기였습니다. 경덕왕의 가장 큰 업적은 행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757년 구주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개정하고 9년의 영속 관계를 재정비했으며 759년에는 관직명을 대대적으로 한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넘어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교육 제도의 정비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학의 박사와 조교를 두고 천문 박사, 누각 박사, 율령 박사 등 전문 관직을 신설하여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북방 경영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748년 대곡성 등 14개 군현을 설치하고 762년에는 황해도 일대에 6개 성을 쌓아 영토를 확장하고 방어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757년 노급 부활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시 재정 문제와 귀족 세력과의 정치적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당나라와의 친선을 유지하면서도 신라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알록산의 난으로 혼란에 빠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의리를 지킨 것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경덕왕의 개혁은 한계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한화 정책은 귀족 세력의 반발을 샀고 해공왕 즉위 후 대부분 복구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해공왕 체제의 불안정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왕은 신라 중대 문화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였습니다. 그의 시대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성되었고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경덕왕은 제도 개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려 했으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사후 신라는 점차 하대의 혼란기로 접어들었고 귀족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덕왕이 추구했던 중앙집권적 통치 이념과 문화적 성취는 신라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